안녕하세요. 전문의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원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얘기를 하죠, 황 대표가. 근데 이제 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기술적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그 내재적 가치. 거기에는 이제 그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뭐 예, 예를 들면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뭐 부채, 뭐 기타 등등, 퍼도 나오고 뭐 주당 ROE도 나오고 주당 순가치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재산상의 상태를 가지고 재산 상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매출액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기타 등등을 보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요걸 우리는 기본적 분석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정보 분석. 정보 분석. 이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정보 분석이 여기에는 이제 뭐 뉴스,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테마 뭐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이제 향후 여기서 모멘텀이 작용해서 기본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다 요걸 이제 총합해서 우리가 재료라고 하잖아 재료 그죠? 요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 그래서 이슈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그 회사에 좋은 영향이 끼쳤다 아니면 뭐 악영향이 미쳤다. 근데 내재적 가치가 워낙 튼튼한데 단순히 악재가 터져가지고 일시적 현상이냐 그래서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냐 아니면 이 주가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가 이번에 HDC 그 현대개발 이런 거죠. 한번 잠깐 보게 되면 HDC 이렇게 보게 되면 HDC 현대개발 한번 보게 되면요. 현대산업개발. 예. 요거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알지만 일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최장 1년 8개월 정도 뭐 18개월 정도 뭐 정지가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치가 벌써 뭐 채 며칠 사이에 8, 9일 사이에 거의 50% 정도 반토막이 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시가총이 엄청나게 날라갔죠. 그죠? 이만큼 이 악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호재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차트 분석. 이게 이제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술적 분석이 우선이냐, 기본적 분석이 우선이냐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최소한의 어떤 주가가 흐름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 즉, 단순히 그 흐름을 어떤 그 짧은 기간에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월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일봉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면서,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면서 어떤 이런 내재적 가치의 움직임도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이 세 가지를 아주 주가 흐름의 분석을 할 때는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황 대표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정보나 기본적인 분석을 우리가 파악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차트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모습을 잘 흘러가는 모습을 어차피 이 흐름 주가의 움직임을 차트로 잘 표현된 게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현재 내재적 가치가 우상향으로 상승할 초기 모습이 있다. 그럼 한번 베팅 해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차트 분석을 해서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되고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같이 한번 병행하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 대표가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매매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다.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하락인데 이것은 가치 하락. 누군가는 전고점보다 높이지 못하고 싸게라도 누가 던져나간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저점보다 싸지기 전에 누군가가 사들어온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강력하게 위로 향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이다가 전환이 되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변곡이라고 하죠. 그죠? 변곡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 모습은 분명히 하락이었는데 그죠? 이 부분에서는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제대로 악재가 터진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알지 못하는 변수에 의해서 과당한 거죠. 변수 과당.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뭘 해야 되냐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또 손절 안 하고 뭐 손절 안 하는 방법 뭐 내재적 가치를 끝까지 잘 살펴야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본다면 흐름 파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흐름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한번 제가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많지 않을 건데 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넷.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것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 보고 소위 말해서 내재적 가치인 돈을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지만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출액 구조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매출액 구조만 보고 다른 건 다 빼놓고요. 그죠? 자,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재무적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하고 매칭을 시켜 보겠는데 230억, 140, 130 이렇게 보면은 실적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실적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요건 이제 분기 실적이잖아요. 그죠?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조금은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줄어가는 거. 분기 실적이.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은 조금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주가가 오늘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폭등을 했나? 그러면 우리넷 SKT 양호함자 기반 전송 암호물들 국정원 인증 획득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이제 터진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겠죠? 요거는 요거 위에 있는 요거 기본적인 매출액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회사의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이거를 커버해 볼 만한 강력한 어떤 그 재료가 터지면 이게 영향을 주니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고가가 낮아지다가 누가 멈췄어요. 그리고 멈춤과 동시에 누가 주가를 여기서 강력하게 밀었다가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튕겨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지만, 그죠? 이거는 별로지만 이 영향은 컸다라는 거죠. 그죠? 영향은.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 구조나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는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술적 분석. 이 부분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본과 그 다음에 여기 정보 분석, 즉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료죠. 요 세 가지의 삼각 구도를 보게 되면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떤 흐름에 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얘가 이 영향을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차트는 이미 미리 선행적으로 조금씩 그런 얘기가 오갔다가 폭발적으로 간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따라볼 만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런 흐름도. 그럼 뭐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베팅을 했다. 이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래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느닷없이 차트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워낙 차트가 소위 말해서 머리를 흐름을 바꿔준 그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를 이런 것과 서로 매칭을 시키면서 잘 보면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차트 흐름상을 지금 또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낮아진 흐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그리고 고가가 낮아진 흐름이 지금 지지하장으로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추종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것이냐, 다 똑같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트가 말해주는 흐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넷 지금 이런 상태에서 몰고 갔다. 이게 얼만큼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뭘 보냐면 자, 이거는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도 황 대표가 얘기했죠. DY라는 종목을 얘기 드렸죠.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매칭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차트가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있다가, 그죠? 이제 저가를 높여가면서 위로 틀기 시작했던 자리죠. 그러면 대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오버슈팅이 났던, 이 강의는 제가 참 많이 드렸죠. 그죠? 오버슈팅이 나면서 주가가 끌어올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거니까 뭐 또 지나간 차트 갖고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뭐 물론 손절 나간 것도 있죠. 그죠? DY. 그래서 한번 매칭을 시켜보자고요. 자동차 전장은 위협계 이건데 한번 볼까요? 재무 구조를 볼게요.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얘는 어차피 기본은 탄탄했다. 그죠?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였죠. 그죠? 탄탄했다. 거기다가 이제 연간 실적도 괜찮았다 이거죠. 그죠? 괜찮은 유지를 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기본적 내재적 가치가 훌륭했는데 내용을 보면 DY 10번 리비안에 모터 납품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터진 거죠. 재료가 터진 거죠. 그러나 그 전에도 얘는 벌써 머리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주가가 내려오다가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가치의 상승을 이끌다가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더 폭발적으로 올린다. 그래서 기본적 내용이 있는 회사가, 거기에다가 어떤 그 재료가 터지고 차트가 완성시키는 모습에 간다고 하면 이 삼박자가 소위 맞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첫 번째, 1번 기본적 내용.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 자체, 그리고 이익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 내용. 두 번째, 여기다 재료가 하나 동반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가 소위 말해서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진 초기 모습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즉 돈의 흐름이 낮아지다가 누군가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수급이 들어온 형태, 누가 투자가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재의,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누가 그만한 가치 있으니까 누가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DY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꾸준히 모아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감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LS 네트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LS 네트워크는 어제 저녁 방송에도 항상 황 대표가 얘기했죠. 고가가 낮아지다가, 그죠?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지면서, 그죠? 이미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좀 떴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LA 네트워크스를 한번 볼게요. 자, LS 네트워크스. 한번 보게 되면, 재무 분석을 가게 되면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그만해요. 그죠? 그만하죠? 매출구 연간 실적 볼게요. 좀 마이너스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자, LS넥스에서 무슨 호재 있나라고 하는 주가 상한가 훈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로 뽑히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출액 구조나 형성돼 있진 않지만 테마가 형성되면서 향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가가 낮아지다가 누군가가 모아서 머리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테마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본연의 모습 또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뭐가 되죠? 짧은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에 매출액 구조나 기본이 잘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회사였다라면 조금 장기적인 케이스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믿고 한번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 접근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 단조 볼게요. 자, 한일 단조를 보게 되면 같이 또 매칭을 시켜볼까요? 이것도 황 대표가 또 얘기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단조. 한일 단조를 보게 되면 자, 전후 정보를 볼게요. 보시면 그냥 조금 흔들림이 있죠. 그러나 매출액 구조는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조금 손실이에요. 그죠? 크게 손실은 아니지만 연간 시작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구조는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영업이익도 그냥 조금은 유지가 돼요. 그죠? 그런데 한일단조 주가 폭도 무슨 이유 있나요? 딱 보니까 방산 수혜주 주목을 받는다. 지금 북한 애들 좀 어쩌고저쩌고 하죠. 이거에 비례해서 똑같이 한번 봐볼까요? 그게 바로 이제 빅텍이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빅텍. 빅텍이 이제 우리가 방산회사 대표적인 회사니까요. 그죠?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빅텍.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고가가 낮아진 흐름이다가, 그죠? 이제 멈추고 저가를 높이면서 이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많이 갈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런 형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한일 단조.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 내용,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면 이 차트를 보시면서 요렇게 만들어져서 포칼적으로 가는 요렇게 만들어서 포칼 굉장히 많은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요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묶어서 이제 황 대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보시고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매매 원칙을 삼으려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린 기본적 내용. 근데 기본적 내용은 나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재료가 이거를 앞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세 번째 차트에서 적어도 흐름을 누가 수급적인 측면에 들어와줘서 머리를 들어주는 변곡을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하고 병합을 해서 우리 삼각적인 이거 세 가지 정도 기본적 내용, 재료 내용, 그 다음에 차트 내용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이라고 하죠. 이 세 내용을 매칭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방송 한번 주기적으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